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입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약물, 특히 혈압약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약을 먹어서 혈압은 낮아지겠지만 몸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라고 걱정하시는 이상민님의 사연인데요. Strong bones are the foundation of a healthy life. Experience the uniqueness of NanoWell's amazing ionized CalMag powder. NanoWell's amazing ionized CalMag powder has the #1 absorption rate on the market. This unique blend of ionized calcium and magnesium, scientifically proven to enhance bone mineral density, offers superior absorption for maximum effectiveness. Enjoy well-balanced calcium and magnesium for strong bones and teeth, better sleep, and no digestive discomfort. Easy to use and carry, it's the perfect daily supplement for supporting bone health. Discover the difference. Try NanoWell's amazing ionized CalMag powder today. 제약회사나 의료진들은 칼슘을 섭취했을 때 칼슘 이온의 흡수에 관여하는 채널하고 이 CBB 계열의 약물이 칼슘 이온의 흡수를 차단하는 채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흡수가 되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영양제에 포함된 칼슘은 주로 우리 소장에서 흡수되는데요. 거기에는 TRPV6라는 아주 매우 특수한 칼슘 통로, 즉 칼슘 이온 채널을 통해서 장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D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반면에 이 칼슘 채널 차단제 혈압약은 혈관에는 평활근이라는 그 근육에만 존재하는 L타입 칼슘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차단하는 거죠. 이 근육은 혈관을 조여주는 데 쓰기 때문에 이 채널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혈관이 수축되지 않아서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자면 칼슘 채널 차단제가 작용하는 L타입 채널하고 우리가 장내에 흡수하는 채널인 TRPV6라는 채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것이 제약사들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때로 이론과 실제가 항상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호르몬이라든지 혈류, 또 세포 내 칼슘 신호 이런 것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일부 연구에서는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고 골밀도 개선이 저해되는 등의 결과가 관찰된 바 있고 제가 20년 이상 연구하면서 경험을 한 바로도 그런 설명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연관성이 없어 보여도 한마디로 딱 잘라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하는 것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또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약물들이 뼈 건강이나 골밀도 그리고 골절 위험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 논문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논문들은 미국의 NIH, 보건연구원 또는 펀메드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칼슘 채널 차단제와 관련된 논문들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이 논문들을 오늘 영상의 설명란에 그 출처를 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슘 채널 차단제는 골절 위험을 정말로 증가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Fracture Risk and CCB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Diabetes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폐경 후 여성에게서 골절과 칼슘 채널 차단제의 관계 이런 논문입니다. 연구 대상은 폐경 후에 제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었는데 그 결과는 이 CCB 복용자들은 척추골절의 위험이 2.3배 또 비척추골절 위험이 2.95배에 달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Risk of Fracture in older adults us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 고혈압약을 사용하는 노인에게 있어서 골절 위험에 관한 연구, 이런 제목인데요. 이 연구는 미국의 메디케어 가입자 37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ARB, 즉 엔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나 이뇨제 계열의 혈압약과 비교했을 때 칼슘 채널 차단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골절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 CCB 약물이 골절 위험을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덴마크의 코호트 연구에서는 골절 위험이 약 6% 정도 감소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에만 작용하는 CCB 약물보다는 혈관과 심장 모두에 작용하는 CCB 약물이 골절 감소 위험이 더 적었다라는 추가적인 소견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CCB 계열의 약물이 L타입 평활근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기존의 주장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칼슘 채널 차단제가 골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논문인데요. Anti-hypertension drugs with bone mineral density using Mendelian randomization. 이것은 고혈압 약과 골밀도 간의 연관성을 맨델라인 무작위 분석을 이용한 연구인데요. 분석 방법은 유전적 마커를 기반으로 해서 약물 효과를 유출하는 건데, CCB 약제의 효과와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골절 위험을 증가시키고 골밀도 감소를 시키는 것이 통계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CCB는 소화관에서는 칼슘 흡수를 직접 차단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 몸 전체에 걸쳐서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칼슘 흡수라는 것이 지금 말하는 직접 경로만 있는 게 아니고 간접 경로나 공통 경로,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를 보면 이 CCB가 뼈세포의 칼슘 유입을 차단한다는 것인데, 뼈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L타입의 칼슘 채널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차단되면 골아세포의 형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골밀도가 잘 올라가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은 부갑상선 호르몬 PTH의 변화가 유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CCB 약물의 복용은 장기적으로 우리 피 속에 혈청 칼슘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골 흡수가 증가해서, 다시 말해서 뼈가 많이 파괴돼서 자연적인 골밀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CCB 사용자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근력 약화로 인한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골절의 증가로 당연히 이어질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칼슘 채널 차단제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특히 폐경후 여성이나 당뇨병 환자 그리고 노년층은 원래 골밀도 저하 위험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CCB를 장기 복용할 때는 뼈 건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골밀도가 낮은 환자들은 다른 종류의 고혈압약, 그러니까 ARB 계열이라든지 베타 차단제라든지 티아지드 이뇨제 같은 것으로 약을 교체하는 것을 꼭 검토해야 되고, 비타민 D 혈중 농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이온화가 용이한 칼슘 보충제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자신의 골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상민 님께서 제기하신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약사분들이나 의사분들과 같이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이 약물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영향까지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혈압약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BCC 계열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류도 많고 또 특징이나 목적, 부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감안한다면 뼈 건강과 혈압 조절을 함께 고려하는 처방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자 본인들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대처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배운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론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복용할 때 혈압 수치만 보고 안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뼈가 조용히 무너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골밀도에 문제가 있다면 또는 혈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필요하겠죠. 왜 내 혈압은 높아지고 왜 나의 뼈는 약해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깊은 건강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몸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